지금 일단은 홍해는 이제 뉴스 통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보셨겠지만은 네. 이 홍해 같은 경우는 사실 홍해 항로 자체가 이제 스에즈운하를 연결하는 항로라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네. 뭐 스에즈운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굉장히 뭐 LNG나 유가 같은 경우, 아니, 원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통과를 하는 네.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부터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홍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선으로 한정하면은 이 세계 총 교역량의 30% 정도가 이쪽 항로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 교역량 전체로 보면 12% 정도를 차지하는 음. 굉장히 좀 중요한 항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네.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물류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이제 10대 그 선박 그 운항사들 중에서 지금 9개 정도가 이미 공식적으로 이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교역량에서 한 82%를 차지하는 이런 좀 그 해운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물류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져 있는 거고, 이들이 이제 희망봉 쪽, 아프리카 쪽을 우회해가지고 지나갈 경우에는 일단 뭐 거리상으로는 최대한 9,000km 네. 정도까지 늘어나고요. 네.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은 최소 열흘에서 2주 정도 더 걸리는 경로를 선택을 하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불가피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류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공급 쪽에서의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압박을 받았던 이런 네. 상황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났었고, 최근에 이제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크게 해소가 되면서 물가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이게 장기화됐을 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들, 사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이제 트럼프 얘기도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물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렇죠. 지지율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뭐 최근에 사실 파월 회장 FMC 때 얘기할 때도 보면은 사실 기자회견에서 질문 들어왔던 부분이 이 경제 전문가들이랑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미국 경기의 상황과 가계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 상황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네. 소비자들이 더 안 좋게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올라오면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가격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또 가계의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고, 이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서 재선 확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이런 이슈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도 잠깐 봤지만 지금까지 운임 변화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아까 브리핑 때 보여드렸던 그래프 볼까요? 블룸버그에서 준비한 운임 그래프 함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가운데 한창 치솟은 거기가 그 팬데믹 기간의 운임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국 사이 왔다 갔다가 하는 그 운임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하는 건데, 진짜 올해 들어서 확 떨어졌어요. 네. 진짜 올해 들어서 확 떨어졌다가 그 하반기 들어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안정세를 보였는데, 아직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끝에 굉장히 조그맣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길게 갈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좀 보시면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홍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들은 지금 사실 이제 그 하마스랑 이스라엘 협상 자체가 잘 안 네. 되고 있는 네.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협상에 되게 좀 약간 좀 소극적인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과도 약간 좀 갈등을 좀 빚는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스라엘 정부가 자체가 지금 약간 그 강성으로 나오면서 내부 결집을 좀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자체적인 좀 휴전 의지 자체가 조금 이제 약한 네.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사실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이제 미국이 이제 군함 띄우고 좀 있는 상황인데, 네. 중동 국가들은 사실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레인 정도가 이 작전에 좀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예멘 이 후티 반군이랑 예멘 정부의 약간 이제 영구 휴전 이런 걸 좀 중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 이게 참여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다 깨지는 상황이고 지금 중동에서 사실 지금 사우디란 국가 자체가 지금 약간 군사력 가지고 장악을 좀 못하고 있는 네. 원래 이제 기존에는 경제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중동 국가들을 끌고 갔었는데 지금 주도권들을 굉장히 좀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의 여론을 조금 자기 편으로 좀 돌리기 위한 이런 좀 그 의사 결정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집트나 이라크, 뭐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 역시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현지의 그 가장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서방 국가들의 대응을 지금 약간 좀 약화시키는 네. 이런 영향도 좀 미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뭐 사실 최근에 비용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드론 같은 경우는 네. 한 대에 뭐 2,000달러에서 뭐 가장 비싼 게 이제 2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이란제고요. 근데 일단 미국이 이제 이걸 요격하기 위해서 쓰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210만 달러까지 그래서 2만 달러짜리를 예. 요격하기 위해서. 네. 1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비용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이게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사실 이제 여론도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악화될 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네. 지금 군사 지원하는 거에 대한 여론이 지금 사실 네. 상당히 뭐 우크라이나가 뭐 가장 뭐 앞에 있지만은 굉장히 좀 여론 자체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트럼프 그 진영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세금이 지금 우리한테 쓰이지 않고 있다 이런 뭐 진영의 논리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일부 네. 반대쪽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끝내기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그런 걸로 굉장히 인기가 컸죠. 네, 우리 돈은 우리한테 써야지. 약간 네. 우리 주한미군 관련한 그런 발언 같은 것들도 네. 미국 내에서 이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네, 맞습니다. 약간 시원하게 해주는 그들 네. 입장에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발언, 좀 그런 종류의 말들로 좀 인기를 많이 얻었던 스타일인데 네. 완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 진퇴양난이겠어요. 네, 물가도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빨리 저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개입을 해서 속전속결로 하기에도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고 네. 요 지금 홍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작지 않은 진짜 주요 교역길인데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아까 이제 아직은 운임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치솟지는 않고 있지만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부담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이게 물류비담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물가지수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팬데믹 국면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약간 그 영향 자체를 상대적으로는 낮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수요 둔화 이슈가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보면은 다른 항로들 같은 경우 선택지가 있긴 있습니다. 뭐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팬데믹 때는 이게 전체 구간들에서 지금 다 가로막히는 상황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반적인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항로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선택지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좀 상한은 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안 그래도 지금 이 관련 물류들에 대해서 이제 그 비행기를 이용하겠다 뭐 이런 대안을 좀 내세우는 데들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까 보신 블룸버그의 차트처럼 컨테이너선 그 운임 자체가 2022년, 21년에 고점 정도까지 뭐 올라간다 이런 이슈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이슈들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용 부담들이 물가에 전이가 됐을 때 네. 지금 뭐 이미 지금 시장과 뭐 중앙은행들의 지금 정책 그 사이 판단 사이에 괴리가 좀 많이 커져 있는데 네. 이게 또 더 커지게 되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은 지표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속도에 대한 이슈들이 좀 계속 좀 정책 당국이랑 시장의 판단이랑 굉장히 좀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어제 사실 소비자 기대지수 그 컨퍼런스 버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굉장히 급등하는 영향도 사실 네. 금리 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가가 하락했던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가가 하락하는 과정들이 필수 소비재 가격이 내려오는 과정들이 보면은 지금 네. 다른 항목들에 대한 소비를 늘리는 효과, 풍선 효과들을 계속적으로 네.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 네. 소매 판매, 11월 소매 판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봤던 모습들이고, 이때 11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가스스테이션이 맨 밑으로 마이너스를 가장 큰 폭으로 좀 보이면서 맨 밑으로 내려가고 서비스 쪽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레스토랑 같은 외식 산업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좀 플러스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나왔었고, 여가 쪽까지도 플러스가 나면서 사실 이런 그림들이 경제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좀 판단하게 되는, 사실 네. 이게 보면은 물가는 안정될 거다, 그리고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좋다, 이런 것들은 사실 소매 판매 데이터 소비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은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네. 수 있는 이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사실 연말에 랠리를 펼치는데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그림들이 깨져 나가게 하는 약간 트리거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한 달 정도, 두 네. 달 정도 계속해서 홍해에서의 물류가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네. 대략 어느 정도까지 유가가 다시 오르는 모습 좀 볼 수 어, 있을까요? 일단 그 상황에서는 뭐 $80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80달러 선. 상단은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80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65에서 뭐 80, 뭐 75, 요 언저리에서 사실은 이제 제한된 박스권들을 좀 많이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훼손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또 공급 사이드에서 요인들이 상단을 좀 하단을 제한하는 이런 이슈들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영향들이 약간 조금 이제 사이드 쪽에서 저희가 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한 지금 약간의 이제 한 7, 8%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들을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은 이 돌발 사태로 인한 추가 상승 정도는 한 7, 8% 정도, 네. 10% 미만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일단. 네, 일단은 지금 달러 약세까지 좀 같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물가에 대한 요인들이 사실 정책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인식이 커지게 되면은 달러가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림들은 있기 때문에, 사실 요 과정에서는 상단 또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약간 같이 조합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